문제는 수능 기출이긴 하지만 되게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원자량이라는 말이 있었죠. 기억나죠? 원자량 영어로 어토믹 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요거 탄소 그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번호는 몇 번이죠? 원자 번호는 몇 번이죠? 6번이죠, 6번. 원자 번호 6번인 탄소, 이 원자 하나, 그 원자 하나의 원자량을 12로 비율을 정해놨죠, 그렇죠? 비율을 정해놨고, 그래서 나머지 원자들의 질량비를 원자량으로 기준을 삼았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원자량의 기준이 지금은 탄소지만 계속 그랬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바뀌어왔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바뀌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완전 옛날에는 그 원자량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완전 옛날에는 바로 수소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을 1로 잡았었거든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뭐 1950년대 이런 기준이었을 거고, 이었고, 그러다가 한 7, 80년대 이렇게 바뀌고 요즘 또 이렇게 바뀐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원자량 체계가 바뀌어 왔다라는 그 사실로 만들어낸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우주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니까 원자량을 바꾼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개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자량을 바꿨을 때 덩달아 같이 변하는 개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산소 원자량하고 탄소 원자량의 이 변화로부터 어떤 물리량이 변하고 어떤 물리량이 변하지 않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됐죠? 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의 속에 1몰을 어떻게 정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1몰 요즘 기준으로는 요 기준이 되는 원자가 그 원자량 질량만큼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를 1몰로 정의하죠. 요 얘기 하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사실 이 1몰의 정의는 누구의 정의이기도 하냐면 아보가드로 수죠. 그죠? 자,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1몰의 개수죠. 그렇죠? 그래서 1몰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기 때문에 1몰을 정한다는 얘기는 바로 아보가드로 수를 정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사용하는 아보가드로 수는 어떻게 표현돼요? NA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값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뭐 값을 구하자면 6.02 10의 23승 이고 단위가 몰의 역수죠. 아보가드로 수 단위가 몰의 역수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했죠. 알겠죠? 그런데 그 원자량의 정의를 바꾸면 이 몰의 개념도 바뀌겠어요? 똑같아지겠어요? 원자량의 기준을 바꾸면 1몰이라고 하는 것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1몰의 개념 자체가 바뀌니까 아보가드로 수도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겠죠? 그 달라진 걸 NA-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럴 때 지금의 기준 그리고 과거의 기준에 따라 산소의 원자량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더니 요즘 산소 원자량은 15.995예요. 그렇죠? 15.99. 그런데 산소 자체가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는 산소의 원자량이 이 숫자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말로 탄소가 기준인 세상에서 탄소의 원자량은 그 자체 12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소가 기준인 세상에서는 그곳의 원자량은 그 자체로 원자량이 정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원자량에 해당하는 질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원자량에 해당하는 질량을 바로 몰 질량이라고 하죠. 자, 몰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뭘 붙이는 게 원자량이에요? 원자량에다가 뭘 붙이는 게 몰 질량이에요? 단위를 붙여주는 게 몰 질량이죠. 자, 그러면 요즘 기준으로 그 원자량에 어떤 단위를 붙여야 몰 질량이 됩니까? 바로 그램 퍼 몰이죠. 그램 퍼 몰. 그래서 1몰만큼 모아놓으면 요 산소가 15.995g이다 라는 거죠. 오,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는 요 16 뒤에 어떤 단위가 붙어야 될까요? 바로 그램 퍼 몰일까요? 몰 다시입니다. 왜냐하면 몰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 1몰의 개수와 이때 1몰의 개수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기 때문에 얘를 몰 질량으로 바꿀 때는 그램 퍼 몰 다시로 표현을 해줘야 옳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다만 지금은 기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질량의 개념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질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질량 체계의 단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질량은 그대로. 그래서 여기도 그램, 여기도 그램. 그래서 얘 기준으로 산소 질량은 15.99 그램 퍼 몰. 얘 기준으로 산소의 원자량은 16 그램 퍼 몰 다시. 알겠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떤 약속, 이게 달라졌을 때 어떤 건 달라지고 어떤 건 달라지지 않고 그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물질이 CO2 기체니까 기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상태 방정식이 뭐가 있죠? PV는 nRT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 PV는 nRT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압력, 부피, 몰수, 기체상수, 온도 이런 애들이 원자량이 달라진다고 해서 같아질 거냐, 달라질 거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압력. 압력은 원자량 단위가 달라지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원자량이라는 아이디어가 달라졌을 때 압력은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원자량 단위가 바뀌었을 때 압력이라는 개념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그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연과학은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압력 단위 뭡니까? 압력 단위가 뭐냐면 바로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뉴턴 원자량하고 관계 있어요? 무관해요? 무관하죠. 미터 원자량과 관계 있어요? 무관해요? 무관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관계 있냐 무관하냐를 물었을 때 약간 아리까리하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요. 원자량을 교과 과정에서 맨 처음 언제 배워요? 원자량을 교과 과정에서 맨 처음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전에 배웠던 개념들은 원자량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교과 과정상 먼저 배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뉴튼 교과 과정상 언제 배워요?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미터도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그럼 얘네들은 원자량이랑 관계 있겠어 없겠어? 관계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그 다음 부피
자, 부피 단위는 뭐예요? 미터 3승이죠. 이것도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 다음 몰수. 몰수는 원자량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겠군. 단위가 뭐니까? 몰이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얘가 어떻게 몰 단위냐 몰 다시 단위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PV는 nRT와 PV는 NKT 이 둘을 동시에 기억하라고 했죠. 동시에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몰수 말고 입자의 개수. 자, 개수는 원자량이 바뀌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원자량이 바뀌었을 때 개수의 개념은 달라질까요? 같아질까요?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귤 5개 있는 것과 원자량하고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겠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지. 그리고 개수의 단위는 뭐예요? 개수의 단위는 무단입니다. 단위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온도. 자, 온도의 단위는 뭡니까? 켈빈이거나 혹은 도시죠. 그럼 여러분 켈빈과 도시는 원자량과 관계가 있어 없어요? 원자량과 관계가 없죠. 없죠. 왜 없냐면 사실 켈빈도 뭐의 연장이에요? 켈빈도 도시의 연장이잖아요. 도시 체계를 273만큼 그냥 평행이동 시킨 게 켈빈이죠. 그러면 도시라는 온도 체계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원자량하고는 무관. 됐죠? 그럼 지금까지 원자량하고 관계 있는 건 몰수. 그 다음 R이 뭐죠? 기체상수죠. 자, 기체상수는 원자량이 변하면 변할까요? 자, 여기에 있는 기체상수 단위가 어떻게 되죠? 저기에 있는 요 기체상수 단위가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줄 원자량과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죠. 켈빈 무관하죠? 근데 누가 관계가 있어요? 몰이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하, 얘도 원자량 단위가 바뀌면 바뀌겠구나. 알겠죠? 그 다음 KB 무슨 상수죠? 볼츠만 상수죠. 자, 볼츠만 상수 원자량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원자량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단위가 뭐죠? 얘는? 줄 퍼 켈빈이죠. 그러니까 줄도 켈빈도 원자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원자량이 바뀐다고 해서 볼츠만 상수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원자량 기준을 이렇게 바꿨을 때 영향받는 건 누구하고 누구? 몰수하고 기체상수가 된단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뭔가를 분석하라고 했어요. 근데 분석하려고 하는 논리나 방식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수단으로 그걸 분석하는 게 편해요. 상황이 바뀌어도 일정한 걸로 분석하는 게 편해요. 언제나 뭔가를 분석할 때 상황이 바뀌어도 유니버설한 걸로 적용하는 게 항상 편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지금 결국 뭘 하라 그랬냐면 기체 밀도를 표현해 보라고 했는데 그 밀도를 분석할 때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PV는 nRT로 분석하는 게 편하겠어요? PV는 NKT로 분석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몰수와 몰수와 기체상수가 조건이 바뀌면 바뀌니까 이것도 바뀌네? 정신없잖아. 그러니까 얘 밀도를 분석하라고 하면 요 놈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보는 게 우선 1차적인 수순일 거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기체의 밀도 표현. 자, 어쨌거나 밀도라는 개념 자체가 짜잔 이거잖아요. 그런가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M은 뭐고
질량이고 그 다음에 V는 부피. 됐죠? 이때 여기 있는 질량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n으로 쓴 건 뭐겠어요? 바로 분자 개수. 알겠죠? 뭐 이산화탄소고 뭐건 하여튼 기체 분자에 하나, 둘, 셋, 넷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이 모여있으면 10에 23승계 뭐 이런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하여튼 개수.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그렇지. 바로 한 개의 질량이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진짜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분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걔가 모여있는 개수를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전체 질량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바로 PV는 NKT. 알겠죠?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체의 밀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요렇게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근데 이때 잘 봐요.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서 이게 있었잖아. 맞지? 여기도 밀도지. 그러면 이 밀도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이렇게도 표현해봤고 이렇게도 표현한 거야.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유용할 것 같아? 이쪽이라고. 자, 왜냐하면 원자량 정의가 바뀌어. 자, 아까 분석했지? 기체상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바뀌잖아. 왜 바뀐다고 했잖아. 그리고 M도 변할까 안 변할까? M은 뭔데? M은 몰 질량이잖아. 몰 질량? 1몰당 질량이니까 몰의 개념이 바뀌면 몰 질량도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뀔까? 안 바뀔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수식이 아니라 요렇게 분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자, 뮤가 뭐였죠? 입자 한 개의 질량이죠. 자, 입자 하나의 질량은 원자량과 관계 있어 없어요? 입자 한 개의 질량은 원자량과 관계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그램, 킬로그램 이거 언제 배워요? 그램 언제?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원자량과 관계 있어 없어요? 무관. 알겠죠? 압력 원자량과 관계 있어 없어요? 무관. 볼점방향성 관계 있어 없어요? 무관. 온도 무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하, 얘는 그대로. 알겠죠? 그래서 기체의 밀도라고 하는 건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닌가 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겠어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봐봐. 지금 기준이 바뀌면 바뀌는 개념 중에 몰수하고 기체상수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기체상수도 바뀌고 분자량도 바뀌는 건데 놀라운 건 요거. 이 비율은 기준이 바뀌어도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대로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 뭐가 안 변하니까? 밀도가 안 변하잖아요.
압력도 안 변하고 온도도 안 변하잖아요. 그럼 압력도 안 변하고 온도도 안 변하니까 이 비율도 안 변해야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기준이 바뀌면 분자량도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기체상수도 바뀌는 건 맞지만 이 비율은 안 변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것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네요. 됐죠? 됐죠? 좋아. 고다음. 자, 지금 나의 해줄게요. 아즈우자. 자, 그 다음 미은 선택지와 디귿 선택지가 있는데 이 두 선택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은 우선 이제 문제에서 보면 뭐를 막 불을 싸지른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뭐냐면 바로 탄소의 연소 과정 요거에 대한 분석을 원자량이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텍스트에 보면 뭐 탄소가 있는데 뭐 완전 연소시켰다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거를 모티브로 선택지 니은 디귿이 이제 동시에 뭔가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우선 뭐 연소니까 연소가 뭔지 한번 보면 연소 영어로 combustion 채윤? 왜 기절하고 그래? 방금 기절했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안 일어나는 것 같길래 그래서 막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채윤 힘내요. 알겠죠? 그래. 태균 좀 기절할 것 같죠? 원래 자기 한 번 기절하면 막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 자, 그러면 탄소의 연소 과정 한번 살펴보면 자, 탄소라고 하는 게 보통 흑연이라고 하면 상온에서 고체죠. 자, 연소 반응은 누구랑 반응하는 거죠? 예,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서 CO2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소 얘는 문제에서 아마 과량 사용을 하고요. 왜 얘가 과량 사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완전 연소가 되려면 얘가 이빨이 많아야 되겠죠. 얘가 완전 많고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완전 연소가 되려면 이 녀석이 양론 쪽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한계 반응물이 돼야 되겠죠. 한계 반응물이란 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완전히 반응해서 싸그리 없어져야 된다고요. 완전히 반응해서 얘가 싸그리 없어지려면 얘보다 상대적으로 얘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다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산소는 과량을 쓰는데 이때 이놈을 얼마나 썼느냐? 1몰 만큼 얘를 준비해 둔 거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뭐 그대로 쓰면 처음에 요 놈은 1몰 만큼 준비를 해두고 이 녀석은 잔뜩 준비를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이 됐겠지? 자, 반응 양론 계수는 1대 1대1이니까 1몰 반응해서 없어지면 1몰 반응해서 없어지고 여기는 1몰이 생기겠지. 그리고 끝이 나면 없어지고 얘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요 녀석은 1몰 남게 되는 거야. 알겠죠? 양론적으로는 이건데 여기에 있는 이 몰이 상황에 따라 지금 바뀌고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보자. 외춘다잉. 외출게요. 외출게요. 시우사. 시우사. 이 자,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내가 이제 그리스 알파벳 뮤로 많이 표현한다고 했었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냥 개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준으로 탄소 6에 12 원자 한 개 질량을 한번 표현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 녀석에 1몰만큼 모여있을 때 질량이 12g이죠. 이거를 무엇으로 나누면 뭐로 나누면 이 녀석 한 개의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면 한 개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원자량만큼의 몰 질량을 이때의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어 주면 바로 입자 한 개의 질량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걸 약간 일반화했었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12는 이 녀석의 원자량이고요. 거기에다가 그램 퍼 몰을 곱하고 거기에 아보가드로 수를 나누는 것. 그게 원자 하나의 질량을 표기하는 방법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12를 원자량으로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소 요놈 원자 한 개 질량 이거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면 짜잔 이건데 자 뭐를 뭐로 나누라고요? 원자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라고 했죠. 그럼 이때 이 산소의 원자량이 지금 기준으로는 15.995죠. 맞나요? 그때 단위는 15.995일 때 단위는 뭐죠? 그램 퍼 몰이었죠. 그걸 뭐로 나누라고요?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라고 했죠. 그럼 이 세상에서의 아보가드로 수는 NA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이 녀석 원자 하나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기준 1에 대한 건데 이거를 기준 2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기준 2에서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16이죠. 그리고 기준 2에서의 몰 질량 단위는 뭐예요? 그램 퍼 몰 다시겠죠? 그리고 기준 2에서의 아보가드로 수는 뭐예요? NA 다시겠죠. 요건 뭐예요? 기준 2에서의 원자 하나의 질량 표현인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둘의 관계는 뭐죠? 이 둘의 관계는 뭐여야 해요? 같아야죠. 왜? 그렇지. 얘가 원자량 개념과 무관하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둘 사이에 관계를 이렇게 맹글어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NA 다시 나누기 NA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16 몰 다시 역수 나누기 15.995 몰 역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 누구는 약분 되겠어요? 요 질량은 약분이 되겠죠? 질량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아보가드로 수는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아보가드로 수는 단위가 몰의 역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가 몰의 역수라면 과거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뭐겠어요? 몰 다시의 역수가 될 거라 이런 말이죠. 뭐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16 나누기 15.995는 어쨌거나 뭐 하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겠죠? 뭐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오호 기준 2의 1몰 개수가 더 많겠구나 라는 걸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선택지 니은 디귿도 금방 판단이 될 거예요. 선택지 니은은 뭐예요?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수죠? 그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몇 몰이에요? 1몰이잖아요. 그럼 1몰이니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이 몰수가 기준에 따라 같아진 거예요? 기준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기준에 따라 달라진 거겠죠. 선택지 디귿, 소모된 산소의 질량. 자, 소모된 산소의 질량은 소모된 산소의 몰수에 비례하겠죠. 근데 이 몰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다 영향을 받겠구나 라고 금방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무엇인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소개할 문제는 한 장 넘겼으리 11번 11번 찾았어요? 11번 요거 한번 해볼까? 11번 11번 보이죠? 보이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칠판 지우는 동안 11번 한번 트라이 봅니다. 시작!